예, 산업부 박대기 과장입니다. 보통 중앙부처 과장이 이런 중요한 회의에 오게 되면, 공청회에 오게 되면 준비를 해서 준비된 원고를 읽는 게 관례입니다. 근데 여기 존경한 이군 의원님 계시지만 며칠 전에 백지원 의원님 발의하신 법제화가 통과가 돼가지고 그 관련해서 지금 내부 보고하느라고 제가 한 3일을 못 잡고 담당 사무관도 매달려 있어가지고 사실 원고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언한 내용이 뭐 산업부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점이다라고 좀 일단 먼저 서두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산업부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찬반이 오락가락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분, 없다는 분, 뭐 지지하는 분, 반대하는 분 오락가락해서 사실 제가 보고서를 만들기 굉장히 어려웠고요. 지금 보고서를 만들다가 지금 급하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생계형 업종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부모님이 생계형 업종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이론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마련해 주신 이훈 의원님께도 이 제안이 굉장히 생계형 업종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라는 걸 100% 공감을 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 다 아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적합업종에 관한 논의가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자위 의원님들께 긴밀히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중간 정도 보고가 조만간 있을 것 같고요. 4월 말까지 시한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공청회 등이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정이 이제 포괄적인 용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자리에 사실은 중기청 과장님이 오시는 게 이제 적합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산업부가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것도 좀 이상한 좀 생각이 좀 들기는 드는데, 여기 사실은 중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거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리를 한 게 좀 다행스러운 게,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산업 정책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업종별로도 있고 뭐 규모별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업종 정책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정책이다. 중소기업 정책이라는 것도 결국은 산업 정책의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거지 별도의 따로 떨어지는 정책은 아니거든요. 그게 제 논의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제일 지금 오늘 많이 논의가 됐던 통상 측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과연 이게 법제화를 하거나 적합업종 지정을 했을 경우에 효과가 얼마 정도 있을 것이냐는 측면, 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게 품목별로 시장 상황을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3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제가 이의가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한 2~3가지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제 말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상 측면입니다. 통상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상대방이 있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문제고요. 결국은 상대방이 있다는 말은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상대방이 문제 제기 안 하면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그 가능성에 있어가지고 이 법제화를 하거나 정부의 개입을, 다시 말해 동반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도를 높일수록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상식의 문제입니다. 제가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면서 이게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만약에 뭐 한쪽에서는 문제 없지 않느냐 그러면 실제로 문제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냐 아무도 모릅니다. 대응 물론 잘 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가 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무역 비중이 높은 나라지 않습니까? 같이 WTO나 양자간에 만났을 때 뭐 보복 조치 등등 에스컬레이션 돼가지고 문제가 됐을 경우에 사실은
훨씬 나쁜 쪽은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경우거든요. 우리나라가 무역 비용이 높다는 무역 구조의 한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어프로치가 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가 뭐 국력이 약해서 공무원 의지가 약해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실은 보수적인 어프로치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 무역 문제가 없다. 저도 없기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 근데 무역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제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범 변호사님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국 USTR에서 NT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요. 16년 보고서를 보면 미국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가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국이 신중하게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한다. 영어로 urge라고 했습니다. urge. 그 다음에 2016년에도 동반성장위원회 활동을 계속 주시할 거다. Continue to monitor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팩트예요. 제가 전 문서가 아니고 USTR 문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통상 문제가 절대로 없다라는 것도 틀린 말이고요.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틀린 말이고, 저는 전적으로 이성범 변호사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근데 법자를 하게 되면 훨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런 팩트입니다. 그리고 산업부 내부에서는 제가 왜 보수적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보수적으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들이 보수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무역 구조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차상익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신 부분하고 윤상호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은 두 분 다 맞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경제학을 전공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윤상호 교수님 말에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동의를 하고 차 변호사님 말씀에도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팩트가 좀 틀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동반이가 그럼 그동안에 적합업종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속하게 처리 안 했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는데 91%가 1년 내에 다 처리가 됐더라고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91%. 100건이 들어오면 91건을 1년 내에 다 처리를 했습니다. 동반위에서. 그러니까 신속성 문제는 좀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 적합업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문제인데, 이건 경제학에서 말하는 일종의 진입 장벽입니다. 목적은 한 목적이냐 아니면 비합리적이냐를 떠나가지고, 목적을 떠나가지고 냉정하게 경제적으로 보면은 진입 장벽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 진입 장벽이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연구자에 따라 결론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페이퍼를 읽어봤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자가 있고 효과가 없다는 연구자가 있고, 더구나 네거티브 효과가 있다는 연구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번 그 전기청 영역에서도 연구되고 항목 중에 한 가지인데요.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학자도 아닌 이상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고유업종 폐지할 때 상당 부분 보고서가 고유업종 폐지할 당시에 고유업종의 한계, 문제점에 품목을 들어가지고 식용유, 안기 형태 약품 등에서 부작용이 우려됐다는 보고서가 있었고, 또 차상익 변호사님 말씀대로 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종에서는 플러스 측면이 있다라는 두 가지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이제 품목별 시장 현황 검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 100% 동감을 하는데, 이게 품목별 시장 현황이 사실은 고정돼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품목별로 이제 고정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세월이 가면 생경인 업종이 생경인 업종 아닌 걸로 바뀔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것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게 유동적이라는 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법의 오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생계형의 그 정의 문제 같아요. 정의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 중에 난제 중에 한 가지 같은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사견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어프로치하는 게 맞느냐, 생계형 업종으로 어프로치하는 게 맞느냐, 그거는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생계형 업종, 생계형 적합업종 그 두자 차이지만 좀 엄연히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제 개인적인 사견은 생계형 업종으로 했으면 굉장히 더 훨씬 더 공감대가 넓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발언하신 내용 중에 그 조금 저희가 정부에서 홍보를 좀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적합업종 49개 품목이 이제 3+3 해가지고 이제 시한이 도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그런 발언이 있으셨는데요. 그거는 아마 중기청에서 조금 계시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중기청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대응책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오픈을 해놓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3인데 기간을 더 늘려야 될지, 아니면 지원 확대를 해야 될지, 사업 조정과 연계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상생 협약으로 전환을 해야 될지랑 등등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여기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상반기에는 처음 3월 말에 그 시한 돌아오는 게 금형이 첫 번째 그 시한이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9월 말에 이제 대부분 업종이 많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금형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중기청에서 그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중기청에 그 내용 오늘 안 와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중기청한테 제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